자,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컴투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코바나 컨텐츠에 협찬을 했다라는 회사인데 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가 됐습니다. 이 송병준 컴투스 의장인데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상황까지 들여다본다는 거거든요. 이 컴투스가 코바나에 협찬했던 시기를 보면 2016년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뭐 대통령 되기 한참 전 상황들까지도 들여다본다. 그게 훗날 검사로서 윤석열, 뭐 중앙지검장 혹은 검찰총장일 때,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대부분 보면 민원이 있었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어떤 부당한 무언가로 연결되는 건 아니냐. 그래서 대가성을 보고 뇌물 혐의를 지금 여기 적시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혜성 씨 관련된 집사 게이트에서 그렇죠. 그뭐 30억에서 IMS 많게는 모빌리티에 투자를 했던 대부분의 기업들이나 금융기관, 네, 거기들도 다 이제 민원이 있었던 회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약점 있는 회사들이 여기에 돈을 안 내면 안 되는 상황이 마련이 됐던 것이죠. 예. 근데 저는 이 컴투스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 문제는 거론됐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김건희 특검 팀이 150일일 거예요, 아마. 내란 특검보다는 좀 적은 짧죠. 걸로 예. 알고 있고, 그리고 이 150일 안에 지금 다 그 해야 16개 플러스 알파인데 모든 게 여기서 기소가 여기까지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특검이 굉장히 그 뭐랄까 수사 의지가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잔뿌리까지 다 케어내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수사하면 할수록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저는 캄보디아 ODA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를 묻었나라는 의심마저 예.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대차관이라는 형식으로 600매덕을 묻은 건데, 이거는 해당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가 너 알아서 쓰세요라는 식의 돈인데 자료 추적도 안 되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썼는지, 그러니까 목적성 예산으로 해서 이거는 다리 건설, 이거는 학교, 이것은 병원,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전대차관 형식으로 그냥 그 정부에서 쓰고 싶은 대로 캄보디아 쓰세요. 정부가 알아서 쓴다는 건데. 근데 이걸 왜 줬으면?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정부가 그만큼 받았는데, 아이고 이거 뭐 나한테 이렇게 꽁돈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이것 좀 가져가세요라고 했으면 누군가는 중간에서 슈킹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죠. 예. 심지어 요즘에 코인으로 만약에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면 아예 추적조차 안 됩니다. 뭐 존버킹이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에서 페이백 방식으로 뭘 한 거 아니에요? 백마진? 각종 전문 용어가 다 등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너무 부끄러운 것은 다 이제 국민의 몫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들을 무슨 표현을 뭐 범죄단체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선거 범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뭐 각종 이권에 관련된 거.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직업군들로 한번 분류해봤어요. 내란 특검은 고위 공직자와 군인들이 거기 주로 있겠죠. 그리고 최병 특검은 아시다시피 군인이 있고, 그리고 주가 조작단이 있습니다, 여기. 근데 김건희 특검까지 연결시켜 버리면 여기 뭐 각종 기업들 그리고 금융기관 뭐 연결해야 될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 캄보디아에 있는 누군가, 그 여기 이제 종교 집단들이 들어가죠 또. 그러니까 혐의를 가지는 사람들과 덩어리를 지어보면 어찌됐건 최정점 가면 윤, 김 부부가 있겠으나 그 아래쪽을 지금 다 보면 뭐 정치권 인사들까지 넣으면 이 동심원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의 거악이죠, 거악. 네. 거악의 실체를 다 드러내고 있는 특검인데, 저는 오늘 신평 변호사가 너무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생각해요. 마치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내란숙의 윤석열이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1.8평 어쩌고 막 이런 주장을 했는데, 소나무당의 송영길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그래도 4인 정도가 쓸 수 있는 넓은 방에 윤석열 씨는 있는 것이고, 본인은 굉장히 덥고 매우 추웠던 3층에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이제 신평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런 여론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들 사이에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내란을 일으킨 이 범죄 행각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자기 잘못에 대해서 1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거짓말하면서 재판도 안 나가, 또 수사도 불응해, 이런 방식으로 정치 투쟁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은 그를 도와서 하려고 또 이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특검이 안 되겠다. 잔뿌리까지 싹 다 해내가지고 이 거악을 이번에 제대로 해내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특검과 발맞춰서 국회가 조금 더 노력해줘야 될 대목이 있으니 저는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삼특검을 재판할 수 있는 특별 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예. 얘기를 했어요. 이를테면 지금 뭐 지규현 판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봐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이 수사 잘 해가지고 법원으로 넘겼는데 법원에서 재판 결과가 이게 뭐야 이런 결론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일제 때 그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반민특위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삼특검에 대한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해서 특별재판소에서 이 죄과를 엄중하게 물어서 우리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그래야만 다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내란의 니은자도 생각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그래서 김건희 특검 특히나 방대한 양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수사 기한은 제한이 있고 그래서 기간 연장 특검에 대한 혹은 또 다른 특검법의 발의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특별재판부 얘기도 하고 있고 최혜병 특검이 상대적으로 좀 짧잖아요.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이 좀 단일 사건이라고 본다면 거기서 뭔가 정리가 되고 나면 그 인원들이 김건희 특검으로 합류하는 방안. 근데 그거는 조금 부적절한 게 최혜병 특검은 대부분의 구성이 군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검사분들이랑은 조금 다르고 그 수사에 좀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재발의를 하던가 아니면은 뭐 수정을 통해서라도 기간과 그 규모를 모두 늘려야 됩니다. 지금 그래요? 40명의 검사로는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뭐 컴투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일반적인 정권은 게이트가 되고 탄핵될 사안이에요. 이거 지금 뭐 미르재단 K스포츠 사이즈 이상이죠. 그렇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런데 이런 게 지금 거의 뭐 16개가 아니라 사실 격까지까지 하면 거의 수십 개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40명의 검사가 다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한계나 그리고 앞으로 이게 사실은 국민 여론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특검 내용들이 이제 수사 내용들이 브리핑이 되다 보면 야 이게 여기가 끝이 아니었구나 이것도 봐야 되는구나 저것도 봐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면 그래서 수사 더 연장해야 된다 더 이게 광범위하게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생기고 동력이 있어야 말씀하신 내용이 가능해지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이고요. 시간이 지금 거의 지났네. 예. 짧게라도 이 얘기는 좀 하고 갈게요. 지규현 판사 뭐 이번에 이제 법원 휴정 기간 들어가면 또 그마저도 재판 2주간 쉰다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제보받은 카톡을 공개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공개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보도들도 보셨을 텐데 장흥지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연이 있는 현역 변호사다라고까지 특정을 해서 알릴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 일각에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 지규현 판사가 직접 주고받았던 메시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제보자와 민주당 당직자 간에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인데 정구승 변호사는 이 카톡 내용 보면서 좀 뭐랄까 요 부분을 좀 짚고 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변호사님이 너무 공감을 했던 게 처음에는 당연히 이게 정의 그리고 진실을 위해 밝히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저희 이제 직원이 30명 가까이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법원이랑 척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저를 뿐만 아니라 30명의 생계가 바로 망가지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로서의 그렇죠. 예.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진술을 번복하거나 더 이상 나서기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을 마냥 비판하기 어려운 게 그만큼 변호사한테 사법부는 정말 어려운 존재예요. 정말 저희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변호사님에게 더 많은 뭐 제보나 용기를 내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사실 정치권이 좀 더 나서줘야 되는 그리고 수사기관이 사실은 나서줘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어쨌든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법원 차원에서. 그 뒤로 강간무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는지 일단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뭐 제보가 들어왔다면 그런 걸 요청한 적은 있는지 그리고 그 지금까지 뭘 했는지도 궁금하고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시간 지내고 뭉개고 그냥 우야무야 그냥 없던 일로 되는 그런 거를 바라는 게 아니었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신뢰를 불신을 약간 자초하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의혹이 제기되면 자체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뭐가 나왔으니 우리는 어떤 조처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안이고 그게 굉장히 책임 있는 자세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없어지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사법부의 그 특권의식 같은 것들이 이런데 그냥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냥 우리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몰라 가만히 있으면 라는 마음. 어쩔 거야라는 그런 것들이 그냥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번에 그 의대생들의 복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비판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버티면 그냥 이기는 거구나라는 어떤 사회적 특수계급, 물론 우리 헌법 11조에서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엄존하고 있는 겁니다. 뭐 검사 그렇죠, 판사 그렇죠, 의사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특히 지규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데 민변 참여연대하고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읍소형으로 지규현 판사가 윤석열 그 피고인의 변호인단에게 뭐 좀 협조 좀 해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청원형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재판부가 강단 있게 내란 재판을 책임 있게 끌고 가고 있다라는 인상을 전혀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그에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그 룸사롱 의혹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입증된 게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답답증도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라도 불러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진도 확인을 해줘야 돼요. 벌써 지금 여름에 복판에 와 있는데 이게 터진 게 도대체 언제입니까? 5월이었어요. 근데 2달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도 관련돼서 사실로 확인된 게 뭔지, 그래서 정말 룸사롱에 사진만 찍으러 간 건지, 그 돈은 누가 낸 건지, 사진만 찍고 나온 건지, 그럼 왜 거기 가서 사진을 찍은 건지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그 해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냥 유야무야 하고 넘어가려고 뭉갠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냥 넘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이 끊임없이 이거를 환기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규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주 동안 또 휴가를 가고, 법정 휴가 기간이라고 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지규현 판사 관련해서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저희 그 뉴스다이브 독자분들한테 잊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복귀시켜야 된다, 언론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댓글에 지규현 조희대 이름이라도 계속 써달라라는 제 말씀드렸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뭐 재판 지연되고 있는 거, 재판의 속도 말도 안 되게 느리다라는 것들 많이들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 소송 지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 재판이 지금 비공개라서 못 보고 있는 건데 현장에서 취재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이없어요. 피고인의 모든 편의와 피고인의 모든 상황들을 살피고 있다라는 거. 그럼 현장에서 공소권을 유지해서 지금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요구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강제 구인해달라 등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모든 국민이 지금 이 얘기를 알고 있는데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그러면 구치소의 건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을 무려 3주 후에 했어요. 이 지규현 판사의 이런 재판에 대한 이야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지규현이라는 사람에 대한 의혹이 있었던 부분,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대법원은 뭐 하고 있느냐, 이 얘기도 꾸준히 지금 다뤄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신문들 쭉 보고 포털 뭐 방송 뉴스를 쭉 봤어요. 뉴스라는 게 항상 그 지면을 차지하는 비중이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관세 뉴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더위가 또 이만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SPC 관련해서 대통령 발언 이후에 SPC의 대처, 이것이 또 이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특검 기사가 나오고요. 지금 지규현 재판부 얘기는 없는 언론이 더 많습니다. 지금 이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이 한계가 있고 방송으로 본다면 시간의 한계가 있다 보니 다 못 밀어넣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뉴스라이브가 중요한 뉴스라이브가 그래서 중요한 그래서 거예요. 놓치고 가면 안 되는 것들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찍어야 된다는 거야. 맞습니다. 유튜브도 언론입니다. 만세. 자,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태도라는 게 중요하다. 이 뉴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왜 마무리가 없어? 우리 장윤선 기자가 국회 역할 얘기해 주셨죠. 국회에서도 이런 거 해야 되고, 공수처 뭐 합니까? 공수처가 해야 됩니다. 이건. 이런 거 하라고 만든 데가 공수처 아닙니까? 아니 200몇 억씩 쓰면서 한 해에 이러면 안 되죠. 그래요. 뭐 인력이 부족하다, 여력이 없다 등등등 알겠는데, 그러면 공수처가 이게 고발은 돼 있잖아요. 그럼 뭐 했는지 정도는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라는 답이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번에 충원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뉴스다이브 독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계속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배고프네요. 갑자기 많이 떠들었다. 예. 오늘 저희 그 담당 PD하고 네. 간헐적 단식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안 되겠어요. 자, 오늘 뉴스다이브 월요일 1, 2부 나누지 않고 쭉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 분이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동접 사이즈나 뭐 강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런 식의 패턴 뉴스다이브는 꾸준히 운영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1부, 2부 나눌 때 1부에서 2부 교체될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네. 그래서 안 나누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1부 끝나면 나가야지 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못 나가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아주 통쾌합니다. 예. 이런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우리 정구승 변호사, 최혜정 부국장, 그리고 장윤선 기자와는 여기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뉴스다이브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씨 덥습니다. 부디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